전세자금 대출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에게 DSR 40%를 적용하는 방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무주택자에게는 DSR 적용이 굉장하게 제가 봤을 때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임대가 아닌 내 집 마련을 꼭 해야만 한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금융위의 201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그동안 DSR에 제외되었던 대표적 상품인 전세자금 대출에 우선 무주택자가 아닌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에게 DSR 40%를 적용하는 방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1주택자인데 추가적인 전세자금 대출을 받게 될 경우에 DSR 적용이 될 텐데,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무주택자에게 만약에 DSR이 적용이 된다고 한다면 다운그레이드 그리고 반전세의 비중이 훨씬 더 높아지면서 월세 가격이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커지면서 시장에 혼란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클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젠 2월 26일 이후부터는 변동금리에 DSR, 스트레스 DSR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변동금리가 아닌 혼합형 고정금리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클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원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뒤에 판서를 통해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끔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계부채가 지금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음에 따라 경제에 부담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 대책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자, 2014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 성장률 이내로 관리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DSR 규제 내실화 등을 통해 상환 능력 범위 내에 대출을 받는 관행이 확립될 수 있도록 시행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소득 대비해서 본인이 갚을 수 있는, 상환할 수 있는 능력만큼 대출 받아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전 금융권 변동금리, 혼합형금리, 주경금리가 있습니다. 이런 대출 상품에 대해 미래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를 2024년 2월 26일 이후부터 전 은행권의 주담대에 있어서 DSR, 스트레스 DSR을 도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은행권 신용대출과 이 금융권 주담대에는 6월 정도로 잠정 예상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연내에는 모든 전 금융권, 모든 대출에 이렇게 스트레스 DSR을 도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DSR 적용 이외의 사유를 면밀히 좀 점검할 거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을 좀 추진할 거다. 지금은 전세자금 대출에 일단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겠지만 그 이외에 DSR에 적용되지 않고 있는 상품에도 추가적인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이 매우 클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기존 시점에 DSR 적용할 수 있는 예외 사유, 만기를 연장하거나 아니면 자행으로 대환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 기존 시점에 DSR을 적용하지 않았는데 이거를 종료합니다. 24년 3월 기점에서. 그리고 전세대출에 대한 DSR 적용을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다만 여기 기재되어 있는 걸 보면 주택 보유자의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에 대한 부분만 적용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전세대출은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자 상환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주택 보유자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에 대한 부분만 DSR 적용하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건 뒤에 가서 여러분들이 좀 알기 쉽게끔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차주의 상시적 금리 변동 리스크 경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주택금융공사에 수행하던 가계부채 질적 개선 역할, 특히 적격 대출을 민간 금융회사 스스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도록 하겠다. 또 주택금융공사의 민간 장기 모기지 지원 역할을 강화하겠다라는 내용이고, 또 차주의 금리 변동 리스크 경감에 대한 체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다. 예컨대 혼합형 금리를 주경이나 순수 고정형으로 바꾸게 된다면, 전환한다면 이제 인센티브를 좀 제공해 주겠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뒤에 다시 한번 전세 대출에 따른 DSR 적용이
되었을 경우 무주택과 1주택의 차이점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전세대출에 DSR 40%를 적용하는 방안 발표가 나왔습니다. 다만 무주택이 아닌 1주택자에 따른 전세대출에 적용하는 방안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아마도 무주택자에게도 적용할 가능성이 매우 클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1주택자도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이 허그와 그리고 HF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대출의 보증 범위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분 한도가 얼마 정도까지 받을 수 있냐면 수도권 지역 일대는 7억 이하 기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7억 이하. 그리고 수도권 이외의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5억 원 이하. 요 기준에서 받을 수 있다. 또 임대보증금 한도가 있습니다. 대출 한도라고 하죠. 요 대출 한도는 보통 80%를 받을 수 있습니다. 80%. 그리고 신혼이나 또는 청년 기준에서 보면 약 90%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상자를 봤을 때 대상자는 당연히 무주택에 기반해서 전세자금대출이 실행될 수 있죠. 그리고 1주택자한테도 전세자금대출이 실행이 됩니다. 그렇지만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2주택 이상자, 그리고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억 원 초과되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들, 요 분들은 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보증을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 따라서 지금 얘기가 먼저 나오고 있는 건 요 대상자 가운데서 무주택자가 아닌 요 1주택자에게 먼저 시행하도록 하겠다라고 발표가 나온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우선 예시로 무주택 입장에서 한번 접근을 해서 여러분이 좀 알기 쉽게끔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무주택자가 있는데 서울에 전세를 7억짜리 아파트로 가고자 하시는 분이 계신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 입장에서 지금 연소득이 얼마 정도 되냐면 약 월에 한 300만 원 정도 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렇다면 연소득이 약 3,600만 원이라고 보여지죠. 우리가 보수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는 겁니다. 보수적으로. 자, 이럴 경우에 기존에는 우리가 보수적으로 대출 한도가 80% 나오죠. 7억에 80%면 대출이 얼마 나오는 겁니까? 5억 6천이 나오는 겁니다. 5억 6천. 그죠? 그리고 그렇다면 본인 자본금이 얼마 정도 있어야 요 서울에 7억짜리 아파트 전세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약 1억 4천 정도만 있으면 7억짜리 서울에 웬만한 아파트는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금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도 충분히 본인 여력 대비해서 굉장히 좋은 곳, 좋은 아파트 유형으로 전세로 이동하는 수요가 굉장히 많았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만약에 DSR 40%가 적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바뀔까요? 자, 연소득 3,600만 원에 40% 적용을 해서 보면 대출 약 3% 금리로 책정을 했을 경우에 대출이 얼마 정도 나오냐? 4억 8천 정도가 나옵니다. 4억 8천. 그러면 본인 자기 자본금이 얼마 정도가 필요합니까? 약 7억짜리 전세에 들어가려면 2억 2천이 필요하다. 2억 2천. 그러면 기존 본인 현금 대비해서 DSR 적용을 받으면 약 8천만 원의 자금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된다.
이 자금을 어디서 마련하겠습니까? DSR 적용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추가적인 대출 상품으로 대출받는 것도 어렵겠죠. 그러면 이 8천만 원 현금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하급지로 가는 다운그레이드를 갈 수밖에 없다. 하급지 아파트 신축을 보셨던 분은 이제 구축으로 갈 수밖에 없고, 또 상급지 전세를 보셨던 분은 또 하급지 전세로 볼 수밖에 없고, 또 서울에 구축 아파트를 보셨던 분은 이제는 서울에 빌라로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렇게 다운그레이드가 시행될 수밖에 없고, 또 만약에 내가 그냥 요 지역 상급지를 계속 나는 유지하고 싶다, 뭐 아니면 요 전세 7억짜리 아파트 나는 계속 살고 싶다, 그러면 당연히 반전세로 갈 수밖에 없겠죠. 반전세. 그러면 결국엔 월세 가격은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무주택자에게는 DSR 적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굉장하게 제가 봤을 때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뭐 전세에 대한 규제도 적용이 되고 있고 월세 가격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구조고, 결국에는 매매로 전환을 또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결국엔 무주택 수요층들은 내 집 마련 아니면 임대차 시장으로밖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엔 둘 중에 하나죠. 근데 임대차 시장에도 이제 규제가 들어간다. 규제가 들어가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결국엔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놓치셨던 분들에게는 굉장히 또 큰 타격을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앞에 제가 언급한 것처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을 먼저 요 DSR을 적용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죠. 자, 1주택도 마찬가지 서울에 전세 7억짜리 아파트로 보고자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요 분도 우리가 보수적으로 연소득 한 3,6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3,600만 원. 자, A라는 주택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거 이제 자가겠죠, 자가. 본인 집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출이 얼마 있냐면, 이 집이 한 집값이 막 상승했던 시기에 20억 정도까지 갔던 아파트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대출이 한 8억 정도 있다라고 합니다. 8억 정도. 그래서 지금 대출에 대한 부담 때문에 자가에 있다가 여기는 이제 버티기 어려워서 이분은 좀 다운그레이드로 여기에서 B에 전세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전세로. 그래서 이 자가에서 B로 전세로 이동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본인 집에다가 전세를 줄 겁니다. 근데 이 전세가 약 10억 정도래요. 10억 정도. 10억 정도. 그러면 대출 8억이 있으면 세입자가 들어옵니까? 선순위 대출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안 들어오겠죠? 그러면 동시 상환으로 대출 8억을 상환하고, 그죠? 그리고 나서 세입자가 들어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전세 10억 받아서 대출 8억 내주면 남는 자금이 약 2억 정도 남겠죠. 그래서 요 현금 2억으로 요 전세 7억짜리 전세로 들어간 겁니다. 7억짜리. 그러면 대출이 얼마 필요합니까? 약 5억 정도 필요하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DSR 40%가 적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대출 5억까지 나올 수는 있겠지만 40%가 적용돼서 약 4억 8천 정도 밖에 나오지 못한다. 그러면 원래 약 2천만 원 정도가 부족분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2천만 원. 이 전세 보증금 2천을 조금 더 올려서 나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또는 뭐 추가적인 본인 현금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요 부족분이 사실은 무주택에 비하면 현저히 적다. 그리고 이렇게 1주택자 입장에서는 연소득 3,600만 원? 당연히 이건 제가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거고, 뭐 연소득 부부 합산 뭐 5천만 원 이상 넘어가는 분들 수없이 많죠. 그래서 충분히 전세 대출 받아서 이렇게 자가에서 전세로 이동하는 수요층들에게도 DSR 40%가 적용이 된다라고 한들 사실상
그분들에게는 영향이 굉장히 미비할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무주택에 비하면 1주택은 시장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무주택자로 만약에 이 DSR 40%가 적용돼서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항상 제가 강조합니다.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반드시 있을 땐 임대가 아닌 내 집 마련을 꼭 해야만 한다. 그게 시기가 상승이건 하락이건 본인이 내가 그냥 쭉 거주를 한 10년 이상 할 거다. 우리 보통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약 80% 이상이 13년 정도 거주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거주하면 쭉 거주하는 거니까 고점에 사건 저점에 사건 우선적으로 10년이 넘어가면 모든 자산 시장은 우상향하기 때문에 내가 산 금액 그 이상 집값은 올라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고점에 사더라도 전략이 있기 때문에, 고점에 사도 항상 전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을 세우면 되기 때문에 무서워할 필요가 없죠. 따라서 무주택은 어느 시기이건 항상 내 집 마련에 생각이 있고 내 집 마련에 기회가 생겼을 땐 반드시 내 집 마련을 하셔야 이런 불필요한 상황을 경험하시지 않으실 겁니다.